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일개 검사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개 검사 한동훈이 지금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죠. 녹취록이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당당하게 그냥 녹취록을 까요. 지금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본인이 여태까지 검사를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어떻게든 수사하면서 이걸 기소를 했겠죠. 특히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그리고 그 일가와 주변인들한테 했던 그 만행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 한동훈이 본인 살려고 지금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걸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추미애 장관도 한동훈 수사 끝나면 감찰 예고를 직접 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일개 장관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던 이 한동훈, 알 권리에 포샵질한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비아냥댔던 게 한동훈입니다. 오늘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민 의원은 녹취록 속 한동훈, 유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한동훈을 겨냥해서 수사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김태흠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과 비아냥과 말꼬리 잡기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또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이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봤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동훈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녹취록과 같은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당당하게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한동훈을 대놓고 감싸고 있어요. 이에 추미애 장관은 국민들은 검찰의 민낯을 다 봤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강욱 열린민주당 그 대표가 이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부당하게 대응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추미애 장관은 국민은 검찰의 민낯을 다 봤다 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고요. 이 검언유착, 그러니까 소위 채널A 사건을 감찰을 지시한 후에 6, 7일 사이에 윤석열 검찰청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면서 병가를 냈는데, 감찰부장이 감찰 조사에 착수해서 보고하려 했지만 윤석열이 이걸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봤냐? 라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를 마치면, 특히 한동훈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감사할 수 있는 감찰 권한에 들어왔고 수사를 마치면 확인하겠다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태까지는 그 윤석열 검찰청장의 소나기에 있던 이 한동훈이 지금 최근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무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찰이 가능해졌다는 이 빌드업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윤석열 검찰청장 그 패거리들이 지난 2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기자는 보도를 정말 터무니없이 했을 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이상하게 하고 기소를 남발하고 혹은 기소를 덮어주고,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슨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애초에 터무니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일반 회사에서도 책임을 지듯이 이 지난 2월에도 인사로 책임을 졌고, 또 오는 7월에도 당연히 이 책임을 져야 될 검찰 내부 조직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동훈도 법무부의 그 감찰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끝나면 감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절대로 그 검찰을 봐주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검찰의 이 민낯을 더 많은 국민들이 또 알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합법적인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차근차근 완수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최강욱 대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 내 자금 추적팀,
이 자금 흐름의 종착지가 익성인 거를 인지를 하고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일가의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느 순간 검찰도 이게 아니라는 걸, 익성이 핵심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조국 수사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내용인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언론이 제대로 보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윤석열 1기수 선배 김영대, 양부남 이 사이한다는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라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또 저렇게 담아놓습니다.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언론을 너무 삐뚤어지게 보는 겁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거랑 지금 이 정기 검사 인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프레임 씌우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언론의 자체적인 개혁을 우리 국민들이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피곤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기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긴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후반기와 또 이 못다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갈 그런 분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8월 29일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 중간중간에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온라인 콘텐츠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는 만큼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최대한 붐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이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 게다가 채널A 이동재까지도 여러가지 지금 의혹이 있는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 결국 이들은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고, 한동훈 녹취록 그 조작하다가 지금 또 걸려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